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무아와 윤회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윤회와 무아에 대해서 헷갈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전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는 무고 유는 유인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무도 유, 유도 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아를 생각할 때도 나는 있다라는 전제, 무아를 생각할 때도 나는 있다는 전제를 버리지 못하고 그 전제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이 서양적 세계관에서 밀린다 왕은 어떤 표현으로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보면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복습을 하실 게 있다면 우리가 결국은 윤회든 아니면은 사실은 열반을 했든 상관없이 경험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경험은 이어져요. 이분법적 의식으로 경험을 하든 불의의 의식으로 경험을 하든 경험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자아가 아니라 바로 조건이다.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4대 연기설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 유식의 뢰아 연기설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회의 경험의 원동력은 그 제7식 말라식이 아니라 자아가 나라고 하는 주체가 경험의 원동력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제8식 아레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업력들 이것이 조건이거든요. 이 조건들이 경험의 원동력이다. 유식학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불교학과 청년이 있어가지고 유식한 얘기를 좀 섞어봤고요. 자,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영혼은 이제 영원 불변한 어떤 독립적인 개체를 자꾸 상상을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서양에서는 이제 서양 철학의 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상들을 보면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적인 상태, 절대의 상태를 상정해 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물론 그 전에는 이 유명한 철학자가 소크라테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그런 상상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사상을 기독교에서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데아의 이름을 신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그 정신문화가 유럽에서 득세를 하면서 그것이 서양 사상의 뿌리처럼 돼버린 거죠.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 이런 데 보면은 이 신들은 다신이지 유일신이 아니거든요. 다원주의지 절대적인 무엇인가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정신문화들이 꽃피었었던 것들이 중세 기독교가 이 실권을 딱 잡고 나머지를 완전히 배척함으로써 뿌리처럼 깊게 이 서양 문화에 스며들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쓰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개체는 없다라고 하는 걸 일단 전제해서 한번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는 주체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몇 페이지인가요? 앞부분인데 무아 부분. 제가 사진을 찍는 실력이 이게 북 스캐너를 제가 어떻게 하나 구하든지 해야겠어요. 44페이지라고 하네요. 질문이 이래요. 아는 주체가 존재하는가?
근데 이런 질문은 이제 이 기원 전에 밀린다왕만 가질 만한 질문은 아니고요. 한국 불교에서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화두를 본 놈을 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화두를 보는 놈을 본다. 보는 놈을 본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보는 놈을 본다 이게 지금 전제가 어떠냐면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보는 놈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는 주체, 보는 주체가 존재하는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행을 할 때 맞닥뜨리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보는 놈을 본다. 그 보는 놈을 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혹시 오해를 한다면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연결성이 있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는 주체가 존재합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사물을 구분하는 우리 내면의 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원하는 대로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대왕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면의 주체가 보고 듣고 사물을 지각한다면 귀나 다른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아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태도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정의와 내가 쓰고 있는 언어의 정의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서로 간에 오해가 없으려면 그 사람이 뭘 말하고 싶은지를 잘 관심을 가지고 반문도 해보고 이해를 하면서 납득을 한 다음에 이게 뭐냐면 언어를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약속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 놔야 서로 대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단어를 놔두고 계속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오해를 잘 하거나 자꾸 논쟁이 일어나거나 이렇다면 태도부터 바꿔보셔야 돼요. 언어의 이 초점을 먼저 잘 맞추는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그런 과정을 먼저 겪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밀린다 왕이 자신이 생각하는 아는 주체를 표현을 합니다. 근데 비유가 재밌어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사물을 구분하는 이게 지금 뭐냐면은 보고 안 듣고 이 맛보고 비 비설이 바뀌었네요. 설비 신 그리고 의를 사물을 구분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생각의 작용이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5가지 감각들이 두리뭉실하게 인식을 하면 의는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5가지 감각과 상관없이 곧바로 상상 속에서 의식의 대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구분하는 역할. 그래서 식별해서 아는 역할을 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안이비 설신의로 이 대상을 인식하는 그 인식을 하는 주체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 원문 속에서는 성이 있어요. 근데 창문이 6개라. 그 안에 사람이 하나 있네요. 그래가지고 안, 이, 비, 설, 신, 의.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성이 있어요. 육체에 성이 있어요. 창문,
창문, 창문, 창문, 창문. 6개의 창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들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주체가 바깥을 이렇게 보듯이, 쳐다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인식한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비유인데, 그런데 그 비유 속에서 그런 주체가 만약에 있다면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나가세나 존자가 지금 찝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대왕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육신이라고 하는 성에 내면에 살고 있는 주체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영혼 아닙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이 성에 영혼이 살고 있고,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 속에서 영혼이, 이렇게 생긴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러면은 그것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영혼이 평소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요 육신이라고 하는 성 내면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문 통해서 바깥을 본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상상인 거예요. 그런 상상. 재밌는 상상이죠. 그런데 이런 비유로 놓고 본다면 내면의 주체, 그 영혼이 보고 듣고 사물을 지각한다면 귀나 다른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눈이 있는데 이 눈 자체가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생각을 해보면 이 존재는 눈 있는 데 가서 보기도 하고 귀 있는 데 가서 듣기도 하고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듣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각기관이 잠난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주체에게는 보는 능력도 있고 듣는 능력도 있고 이 느끼는 능력, 맛보는 능력, 이 6가지 감각 능력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잠난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귀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입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눈을 통해서도 맛볼 수 있고, 코를 통해서도 맛을 볼 수 있고, 촉감을 통해서도 맛볼 수 있고, 이런 감각의 잠난한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건데 밀린다 왕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왕의 말씀과 같이 내면의 주체가 마음대로 감각을 사용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눈과 형태로 인해서 시각이 일어나고 다른 것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들은 원인에 따라 저절로 일어나는 것일 뿐, 그 속에 달리 아는 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내가 대상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경험의 원동력이 나에게 있는가 조건에 있는가 아닙니까? 그죠? 나에게 있다면 육체라는 성 속에 내가 있다 이거예요. 영혼, 나라고 부를 만한 그 무엇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바빠. 볼 때는 뛰어 올라가서 봐야 되고, 발바닥을 느낄 때는 뛰어 내려가서 느껴야 되고, 아주 바빠요. 예. 바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주체가 무엇인가를 본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것과, 그게 아니라 보는 인식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그냥 눈 자체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언제 발휘되는가? 대상과 눈과 아는 힘과 촉이 일어날 때, 즉 조건이 모일 때, 마치 불이 땔감과 온도와 산소라고 하는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일어나듯이, 보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눈과 보는 작용의 힘과 대상과 그것들이 만나는 촉이 일어날 때, 그때 그냥 아는 경험은, 보는 경험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주체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주체는 없다는 거예요. 듣는 작용은
귀와 듣는 힘과 들리는 대상과 그것들의 촉이 일어날 때, 그때 들리는 경험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 안에 독립적이고 영원 불변한 영혼이라고 하는 주체는 없다. 그 영혼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라고 하든 아뜨만이라고 하든 아니면은 무슨 뭐 뿌샤트라 뭐 이런 뿌드라 뭐 이런 이름을 쓰든 이제 뭐 온갖 이름들이 다 있거든요. 어떤 이름으로 쓰든 상관없이 결국은 그 이름들은 그 대상을 지칭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체는 없다.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라고 하는 개념의 환상을 직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아라고 하는 개념은 환상일 뿐이지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 환상이 우리의 삶에 너무 깊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언어부터 시작해서 생각, 이 모든 습관들이 자아가 있다는 전제로 쓰이고 있어요. 언어만 해도 그냥 본다. 이것은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틀린 문장이죠. 누가 보는지가 있어야죠. 반드시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언어의 구조 아닙니까? 그리고 언어는 생각의 흐름을 만들거든요. 생각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생각도 누가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제 아는 주체는 없어요. 주체가 있어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이 만들어지면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수심결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실참 수행을 하다가 보면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자주 나와요. 본다. 이 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사띠로 대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안다에 가까워요. 안다에 가까워요. 알아차림의 대상은 눈으로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것도 본다라고 그냥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감각기관이 지금 틀렸잖아요. 용어가. 그래서 원래는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기관 중에 우리가 눈을 제일 강력하게 쓰기 때문에 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띠라고 하는 대상을 놓고 보면 그런 표현을 해요. 사띠 대상을 알아차린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 사띠 하고 있는 놈이 누군가 이것을 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띠라고 하는 건 보는 것의 원동력이에요. 사띠가 없으면 대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휴지를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죠. 왜냐면 사띠가 없으니까. 근데 정신이 얼빠진 게 돌아왔어요. 이렇게 돌아왔어.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보이네요. 아, 이런 거였구나. 여기에 뼈다귀가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개뼈다귀가 있네요. 예. 아니, 분명히 이 시선을 향해서 여기에 분명히 눈에 들어오고 있었을 텐데, 제대로 보기 전에는 이게 개뼈다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봐야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띠가 있어야 보는 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띠의 훈련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보다 조금 더 고급 과정은 보는 놈을 본다 이런 표현을 써요. 보는 놈을 본다.
이거는 이제 이 유식이라고 하는 학문이 유식이라고 하는 학문이 불교 심리학 아닙니까? 근데 이 불교 심리학은 결국은 마음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이 유식에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다양한 학설로 이 분리를 하는데 2분설, 3분설, 4분설 이런 마음을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논쟁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2분설을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마음은 보는 마음과 보이는 마음으로 나눈다 이거예요. 보는 마음과 보이는 마음으로 나눈다. 자, 그러면은 보이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뭘 보기로 했냐면 휴지통을 보기로 했죠. 이거 휴지통이 아니구나. 아, 휴지통 맞네요?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네. 휴지통은 맞아요. 자, 휴지통이 맞습니다. 하지만 구분을 잘 하기 위해서 각티슈로 하겠습니다. 자, 각티슈를 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각티슈라고 하는 대상을 보기로 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몸에 영혼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각티슈를 봅시다 했더니 눈 있는 대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창문에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서 눈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각티슈를 보기로 했다. 이것만으로 지금 눈은 제가 원래 있어요, 없어요? 없었으면은 가져와야겠죠? 예, 조건이 없으니까. 조건이 없으면은 이 각티슈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식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겠죠. 근데 원래 갖춰져 있죠. 거기다가 얘도 지금 있죠. 그 다음에 보는 능력이 사라진 눈은 아니에요. 이 눈이 시력이 조금 사라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못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능력도 있어요. 거기다 각티슈를 봅시다 하는 순간 촉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니까 어떤 경험이 일어난다? 보는 경험이 일어난다. 이 대상을 보는 경험이 일어났죠. 이때부터는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티슈라고 하는 대상이 보는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상분, 마음속에 각티슈가 떠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 각티슈와 이 각티슈는 다르다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보고 있음에도 개뼈다귀 못 봤다고. 저는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각티슈, 이 정도 각티슈를 예상을 했지, 보고 있으면서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개뼈다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했어요. 현실의 대상은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네요. 현실의 대상은 이런 모양인데, 제 마음속에 비친 상부는 이런 모양으로 인식이 됐던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 대상을 보는 것과 제 마음에 보고 있는 것이 일치할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반대면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밑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각티슈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보면 모르잖아요. 제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있는 마음의 상분이 현실과 똑같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바탕으로 마음의 상분이 만들어지는 걸 개념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것도 그냥 몸과 마음이 화합돼서 일어나는 경험을 나라고 개념화시킨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번외의 설명이고요. 마음의 이분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상분, 보이는 마음이 있고 각티슈, 그리고 견분, 이걸 보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자 봐보세요. 각티슈가 눈앞에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띠가 없으면 이 대상을 볼 수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그러면은 일단 보는 놈을 보는 건 둘째 치고 이거부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먼저 볼 수 있어야 싸띠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먼저 자세히 보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봐야 이 대상과 자신의
이 마음속에 경험되는 개념이 틀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기회라도 있어요. 이걸 좀 봐야 돼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봐야 알아요. 확인을 해봐야 한다니까요. 틀린 그림 찾기 해봐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이런 게임들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게임 만드는 게 밑에다가 도서관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지고 제가 직접은 못 하겠는데 이게 이런 이 마음 트레이닝 게임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마음의 상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보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먼저 보는 연습을 시키는 게 사티 훈련 레벨 1.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사티가 질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뭘 보도록 시키냐면 견분을 보도록 시키는 거예요. 견분. 이게 뭐냐면 이 대상을 통해서 생긴 요 마음을 보고 있는 놈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고 있는 놈을 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음의 구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언어에 속는 거예요. 언어가 봐보세요. 보고 있는 놈을 본다. 이게 한자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겠어. 이게 사실은 놈자자예요, 그냥. 놈자자라 사실은 놈이라고 안 해도 되고 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정형구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놈자자를 그냥 놈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고 있다라는 것에 또 쏘가요. 자, 첫 번째 보고 있는 것에서 쏘가서 어떻게 하느냐? 보고 있는 놈을 보라 그러면 눈알을 움직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함정이에요. 두 번째, 보고 있는 놈을 보라 그랬더니 그 놈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어디 다른 데 있는 줄 알고 보통 어떻게 하느냐. 보고 있는 놈을 보라 그러면 자신을 앞에다 두고 이걸 보든지 위에다 두고 이걸 보든지 뒤에다 두고 이걸 보든지 보고 있는 놈을 여기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를 보든지 온갖 상상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는 어떤 오류가 있느냐. 보고 있는 놈과 이게 뭐냐면 견분이죠. 견분이잖아요. 상분이에요. 상분은 보이는 놈. 이게 상분이거든요. 보고 있는 놈을 보라 그랬더니 보고 있는 놈과 보이는 놈이 떨어져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수행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고 있는 놈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자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자아의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그럼 자아가 여기 있어요? 이거 환상이잖아요? 근데 보고 있는 놈을 또 만들어.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봐요. 이건 지금 자아를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자아의 환상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이상한 수행법. 굉장히 이상한 수행법. 왜 이런 수행을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수행을 하면 물론 보고 있는 놈을 심상화하고 의식으로 만드는 과정 자체에서 몰입의 힘이나 사띠의 힘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일종의 정신병이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얘 자체가 미약하게나마 실존한다라고 또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나를 내가 보고 있다. 이런 수행을 해가지고 나를 내가 보고 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하고 희한한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불교하고는 완전히 역행하는 수행이죠. 이거는 오해로부터 나온 겁니다. 견분과 상분은 그냥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서
마음의 틀 안에서 보이는 놈과 이걸 보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본다. 보이는 마음이 여기 있고 보는 마음이 여기 있고 보이는 마음이 여기 있어서 서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식적인 언어의 습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 형상화 해가지고 보면 자 이런 마음의 실체는 없지만 이게 마음이라고 쳐보죠. 실체가 없지만 쳐봐요. 그러면 여기에 마음이 떠요. 상분이 떠요. 그리고 얘가 견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뜬 상분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무슨 전제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냐면 주체가 있어야 경험이 일어난다는 전제 속에서는 이 말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체가 하나인데 어떻게 이게 여기에 보이는 것과 보는 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전제에서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아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무아를 공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유아의 관점에서 무아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관점 자체를 일단 버리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하니까 헷갈리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체가 없어도 경험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주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조건은 이 마음은 원래 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볼 대상만 있으면 견분이 그냥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식의 감각기관, 대상, 보는 힘, 그리고 촉이 일어나면 상분이 뜬다 그랬잖아요. 여기 상분이 떴어요. 그럼 견분이 활약할 작용이 일어날 활약할 조건이 됐잖아요. 그럼 상분이 뜨는 순간 견분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견분에도 주체가 없고 상분에도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건이 이루어지면 보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놈이라고 하는 단어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언어로 표현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겠어요. 어떤 언어로 써도 언어로 쓰는 순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동안 이게 참 보고 있는 놈을 본다. 이게 참 문제가 있는 단어다. 문제가 있는 번역이다. 새로운 번역을 시도한 스님들이 없을까요? 있겠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물이니까. 그냥 옛날에 많이 알려진 표현을 그냥 쓰는 거예요. 어차피 아무리 자기가 좋은 번역을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조금 교정을 하면 보고 있다보다는 안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오해의 소지가 적어요. 봐보세요. 자기가 마음이 마음을 본다. 마음이 마음을 안다. 뭐가 조금 더 쉽게 와닿나요? 안다가 와닿잖아요. 그 다음에 놈 하지 말라니까요. 놈, 벌써 이거 주체라. 그게 아니라 보고 있는 작용을 본다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라 경험에 대한 단어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에 대한 단어로서. 그래서 삼분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견분과 상분으로 나눈 걸 이분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분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두 가지 부분으로. 보는 부분, 보이는 부분. 근데 이것도 또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구분했다 그러니까 네모가 박스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작용을 구분한 거예요. 작용을 구분한 건 영역을 구분한 게 아닙니다. 이 마음에 보이는 작용의 능력이 있고 보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장소의 구분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구분했다 이거예요. 보이는 작용과 보는 작용으로 구분했다.
그러면 보는 작용과 보이는 작용만 있냐? 조금 더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상분을 잘 보는 게 사띠 레벨 1, 견분을 보는 게 사띠 레벨 2라면, 왜냐면 이게 좀 더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각 티슈 보는 게 더 구체적이에요. 각 티슈 보고 있는 마음을 보는 게 더 구체적이에요. 이게 훨씬 구체적이고 쉽잖아요. 이 상분을 보고 있는 견분을 아는 건 생각보다 미묘한 작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헷갈려요. 왜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띠의 질이 좋아지면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2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상분은 누가 봐요? 상분을 보는 건 누구예요? 마음. 자, 봐보세요. 자, 상분은 일단 내가 보는 거 아니죠? 봐보세요. 상분을 보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왜 자꾸 그러세요? 영혼이 있어요? 상분을 보려고 발바닥부터 뛰어 올라와가지고, 눈 있는데 와가지고, 상분 어딨나 이렇게 보는 영혼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상분을 내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분을 마음이 본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분설을 배워놓고 왜 마음이 본다 그래요? 그러면 이분설 중에 상분도 마음인데 상분을 상분이 보나? 우리가 이런 유식한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유식하게 답변을 해주시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봐 보겠습니다. 예, 편집은 하지 마세요. 자, 자, 요 상분은 그럼 누가 봐요? 견분이 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분을 견분이 보는 게 사띠 레벨 1 아닙니까? 사띠 레벨 2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띠 레벨 2는 견분을 보는데 견분은 누가 보느냐 이거예요. 견분은 누가 보느냐 이거예요. 이분설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상분은 보이는 마음이지 보지를 못하거든요. 보는 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3분설이에요. 이게 뭐냐면 상분을 견분이 보는데 견분이 보고 있다는 걸 보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작용이 자증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를 검증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요 견분을 영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체 아닙니까? 아는 주체. 이 주체를 영혼이라고 보통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자아라고 본다면 이걸 보는 마음도 있어야 이 자증분의 역할이 없으면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라.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를 보는 건데 그 메타인지라는 게 불교적으로는 자증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분을 보는 연습, 이게 사띠 레벨 1. 뭐가 봤냐면 견분이 봤죠. 이 견분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사띠 레벨 2인데 이 견분을 보는 게 뭐냐면 자증분. 그러니까 메타인지 훈련법이라고 하는 건 알아차림 1단계가 아니라 알아차림 2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레벨 2까지만 얘기했죠. 그러니까 레벨 1과 레벨 2가 별로 차이가 안 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수행과정 전체를 2단계로밖에 안 나눈 거예요. 그래서 레벨 1과 레벨 2는 하늘과 땅 차이라. 그러니까 서양의 교육학자들이 메타인지를 키우는 훈련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15년 전의 이야기. 요즘에는 조금씩 메타인지 훈련법이 나오는데 그 훈련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불교적으로 볼 때 이런 근본적인 마음 수행법들이 아니에요. 그냥 방편으로 조금 메타인지 키우고 이 정도지. 그런데 불교적으로 보면 진짜 쉬운 거라. 사띠를 사띠하고 화두를 잡고 있는 놈을 보고 이 훈련법이 뭐냐면 메타인지 훈련법이에요. 그걸 불교적으로 이 유식에서는 자증분을 훈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상분은 누가 본다? 견분이. 그럼 견분은 누가 본다? 자증분이. 이게 3분설이에요.
그러면 4분설은 왜 나왔는지 아세요? 자증분은 또 누가 부느냐 이거예요. 자증분은 누가 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증분을 보는 게 증자증분이 생겼어. 증자증분. 자증분을 검증하는 마음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증분을 보는 증자증분이 생겼는데 5분설과 6분설과 7분설과 8분설. 왜냐면은 증자증분은 누가 보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4분설에서 끝났어. 어떻게 끝났냐면은요. 증자증분은 누가 본다? 자증분이 본다. 이렇게 해서 끝내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검증하는 과정이 여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4분설이 여기까지만 하자. 유식학자들이 우리 쓸데없이 너무 노력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마음을 4분설로 나누는 걸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의미가 있는 건 2분설이에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그리고 경험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와 나를 구분해서 이건 너 아닙니까? 그래서 대상이죠.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너라고 하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경험은 완전히 틀려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의 그림자인 상분을 보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그러면 이미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상분은 대상이에요? 나랑 같은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이잖아요. 아니, 내 마음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너예요? 이미 사실은 우리의 경험은 불이에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상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분을 대상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라고 얘기하지만 우린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다니까요. 내 마음. 그래서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내 경험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느끼면서 나를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경험은 사실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 불교 심리학. 배워야겠어요? 안 배워야겠어요? 배워야죠. 배워야 돼요. 별표 2개. 어쨌든 이런 이분설 기억을 항상 해두셔야 돼요. 이런 건 너무 상식 아닙니까? 이제 참 불교에서만 견본상분 이야기할 때는 일반 불자들이 몰랐어도 돼요. 그냥 학생들의 영역으로 치부해버리고 몰랐어도 되는데 이제 불교하고 서양 문화하고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서양 철학자들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 벤치마킹 해갔거든요. 언어들 가져가서 자기들 언어로 이미 바꿨어요. 정의도 바꾸고. 그래서 대중들한테 이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자들이 이걸 모르면 오리지널은 불교인데 이렇게 수입해 가서 재가공해서 수입해 들어온 것들을 불교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데 불자들만 모르는, 그렇게 되면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해요. 내가 이거 보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바람 소리 들리세요? 갑자기 없어졌네? 예를 들려고 그랬더니 바람 소리 듣는 거 아니라니까요. 듣는 마음을 듣고 있는 거죠. 땅바닥의 느낌 느껴지세요? 땅바닥 아니라니까 이거. 느끼는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죠. 느껴지는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2분설의 의미고, 3분설에서는 요 자증분이 이제
조금 이 외서나 외학들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 요 대중문화들 속에서 이 기술들이나 다양한 학계의 연구들이 좀 발표되는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메타인지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자주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메타인지가 다른 게 아니라 자증근 훈련법이다. 그리고 그것을 불교적으로는 보는 놈을 본다. 아는 놈을 안다. 화두를 들고 있는 놈을 본다. 싸띠를 싸띠한다. 이런 식의 싸띠 훈련법 레벨 2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외국에서 명문대학교 학생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지능이 아니래요. 지능이 공통점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요 메타인지의 힘.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보는가. 이것이 명문대학교 학생들의 공통점이었다라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명문대학교 학생들의 공통점이다.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가 있는지 모르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아이비리그 나온 명문대학교 학생들이 사회 속에서 리더 역할을 하잖아요. 사회 속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인성도 아니고요. 지능도 아니고요. 저 메타인지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리드하는 이들을 따라가는 대다수의 범부들과 뭐가 다른가? 그건 메타인지의 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보는 힘이 있는가? 잘 보는 힘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됐지만 준비한 원문은 또 봐야죠. 영혼은 존재하는가? 자, 한번 읽어보세요. 몇 페이지요, 이것도? 48페이지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저 주스 마실게요. 식과 지혜와 영혼은 본질적으로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것인데 이유만 다릅니까? 식은 아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지혜는 식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지만 대학에서 말씀하시는 영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눈으로 형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마음으로 관념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만약 영혼이 눈을 통해 형상을 보고 마음을 통해 관념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눈이 없다고 해도 안에 있는 영혼이 밖으로 나와 대상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의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의 영혼, 아까 앞에 비유의 연장 아닙니까? 자, 몸이 성이에요, 성. 근데 이 성에 창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창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상을 보고 경험하는 영혼이라는 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라고 하는 창문이 눈 트임 해봐야 요만하잖아요. 눈 트임 안 하면 요만하고. 그럼 창문이 몸에 비해서 좁아야 안 좁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영혼이 돌아다니면서 그 창문으로 바깥을 보려니 깝깝해요, 안 깝깝해요? 그럼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밖으로 튀어나오면 영혼이 튀어나와가지고 보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 쉽고 자유로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영혼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눈은 식이라고 하는 게 아는 것, 지혜는 식별하는 것. 식은 아는 것, 식별은 뭐냐면 아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식별, 구분한다는 거잖아요. 식은 대상과 접촉해서 이 대상을 아는 것. 지혜는 이 알아진 대상을 구별하는 것.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없고요. 영혼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여기서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건 식별하는 것이에요. 식별, 구별하는 것.
이것이 지혜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혜의 가장 기본적인 작용이 식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 연결이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혜의 특징으로 가장 자주 언급하는 지혜가 저는 항상 두 가지예요. 지혜를 경전 속에서 제가 이제 나중에 화엄경 공부를 좀 하고서 알려드리면 지혜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뭐 108가지, 300가지, 뭐 1000가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혜의 특정한 뉘앙스들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주로 쓰는 그 단어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택법각지라고 할 때의 택법의 지혜. 택법의 지혜가 뭐냐면 인과의 지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경험, 업을 식별하는 능력인 거예요. 식별하는 능력. 조금 더 정확히 수식어를 붙이면 올바로 식별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인가? 이업과 이업이 있다고 한번 놓고 보면 이업은 선업, 이연업은 불선업이라. 그러면 식별하는 건 이 둘이 다르다라는 걸 식별하는 거죠. 근데 올바로 식별하는 걸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바로 식별 못하면 이게 선업인데 이게 불선업, 이게 불선업인데 이게 선업이라고 식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식별이라고 하는 그 능력 자체가 지혜의 베이스이긴 하지만 그 베이스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리석음을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식별하는 것, 선을 선이라고 알고 불선을 불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질문이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는가? 식별이 잘못됐어. 식별이 잘못됐어. 아니 왜 이런 질문을 안 하나 몰라요. 한번 봐보세요. 봐봐요. 여기 무는 묵길이 유는 육길인데 봐보시고 내가 있는데 어떻게 해탈하는가?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는가? 이거하고 반대되는 질문은 유아인데 어떻게 해탈하는가요? 봐보셔요. 왜 저런 질문은 안 하냐 이거예요. 봐보세요. 자, 무아이면 맞는 짝이 열반 아닙니까? 유아이면 맞는 짝이 윤회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차해서 질문했잖아요, 지금.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는가? 이런 질문은 하는데 유아인데 어떻게 열반에 이르는가? 이건 왜 질문을 안 하냐 이거예요. 이 질문하고 똑같은 오류가 뭐냐면 유아인데 어떻게 열반을 하는가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아가 있는데 어떻게 열반하는가? 여기 지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면 자아가 있으면 열반을 못 해요. 지금 유아인데 어떻게 열반을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 논리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요. 틀렸다라는 걸. 왜냐하면 지금 유아이면 어떻게 된다? 윤회에 빠진다. 열반 못해요. 자아가 있는 한 열반 못합니다. 이거는 쉽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오류가 있다는 걸. 왜 쉽게 받아들일까요? 전제가 그래도 내가 있다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틀린 건 쉽게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저항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논리의 오류가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는가? 이 속에서는 논리가 틀렸다는 건 알지만 무아라는 것 자체가 전제가 받아들여지질 않으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의심을 재생산하는 거예요. 이제 교재 저자가 이름이 서 박사님이 이제 서 박사님이 뒤에 논문을 하나 실으셨어요.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는가? 이것에 대한 논문을 실으셨는데 이제
평화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현대에 처음으로 나온 질문이래요. 이런 질문이. 그 전에는 이런 의문 자체가 없었대요.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는가, 이런 의문 자체가 없었대요. 그런데 근현대에 유독 이것이 해결하기 어려운 난문이라고 하면서 이런 의문이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전에는 이런 인식의 오류 자체를 범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아에 대해서 윤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근현대에 수많은 학자들이 이 오류에 빠지기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 박사님은 자기 나름대로 원인을 진단을 하기를, 근현대 이전의 불교학을 연구하는 이들은 학자가 아니라 학생이었대요. 학생은 학술적인 연구만 할까요? 수행을 같이 병행할까요? 수행을 병행하는 건 무아를 받아들이게 하고,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는 건 철학과 논리를 갈고 닦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철학을 실천 수행에 따라가니까. 그런데 근현대의 불교학의 토대, 풍토를 보면 학생들보다는 학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학자들은 수행자인가? 그런 경우도 소수가 있지만 대다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연구하는 논리와 철학을 자기 자신의 경험이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와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있는가 없는가가 괴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틀렸어. 틀렸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X차, Q차. 사과하고 배아가 헷갈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첫 번째 아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잘못됐는지를 알려면 윤회에 대한 개념과 무아에 대한 개념들을 하나하나 올바로 이해하면 이런 잘못된 오류의 의심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무는 무고요, 유는 유예요. 무는 무끼리 짝을 지으시고요, 유는 유끼리 짝을 지으세요. 무는 무끼리, 유는 유끼리. 그렇게 묶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3번에 걸쳐 가지고요, 무아, 윤회, 그리고 무아와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무아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제 유아인 존재가 어떻게 무아로 나아가는가, 무아로 나간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기타 등등의 사실은 실천 수행적인 측면의 주제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공부가 무아가 조금 어려웠다면 이제 그 뒤에는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 네. 네. 택법각지하고 보통 여실지를 제가 주로 얘기하죠. 있는 그대로를 식별하는 능력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식별하는 능력. 사실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환이 아니라 참을 보는 능력이기 때문에 거짓을 이제 이게 레벨 2 더 어려운 이유는요. 택법각지는 조금 단순해요. 선과 불선이 있어요. 그럼 두 개가 보이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이게 택법각지라면, 여실지는 환과 진이 여기에 같이 있어요. 조금 더 엄밀히 표현하면 여실지가 환상에 가려 있죠. 그래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꿰뚫어 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환이 아니라 진을 보는 능력, 이것을 여실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실은
증득하고 활용하기가 어려운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단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택법각지를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택법각지는 다른 게 아니라 대상을 잘 알아차림하면 생깁니다. 이해가 생겨야 선을 선으로 볼 줄 알고 불선을 불선으로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실지로 나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대상을 잘 봐야 택법각지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여실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끝낼 시간이잖아요. 항상 멋진 말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말을 지금 길게 늘리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생각이 안 나네요. 오늘은 멋진 말 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정해진 주제 가지고 공지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또 공부를 재밌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